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도 인디펜던트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국민 연설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연설을 이렇게 또 했는데 이 연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의 전쟁을 2주에서 3주 내에 이제 끝내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란을 구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 스톤에이지로 이렇게 또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해가지고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뒤로부터 주식시장 막 엄청나게 개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한국의 그 코스피도 난리가 나고, 어제 뉴스에서는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또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제 주식시장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의 전쟁을 조만간 끝내겠다라고 이제 시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전쟁이 2주에서 이제 3주면에 끝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주식이 다 올랐거든요. 코스피도 오르고 미국의 나스닥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이렇게 하면서 이란을 전쟁을 한 2, 3주 내에 끝내는데 구석기 시대로 이제 만든 다음에 끝내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더 심각해지겠구나라고 해서 주식시장 다 폭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 요점들이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있지 않습니까? 나토도 탈퇴를 하겠다라고 시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나토를 탈퇴를 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을 초토화 만들어버리겠다. 구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본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이제 나토랑 그리고 영국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토에 대해 가지고 나토는 종이 호랑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는 그냥 종이 호랑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말로만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아무런 힘이 없는 종이 호랑이다 라고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나토를 탈퇴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이제는 재고의 여지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전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은 해군조차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독서를 퍼부었다고 하네요. 영국의 해군을 엄청나게 비하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영국을 본다고 하면은 한때 전 세계를 호령을 했던 그런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한테 영국은 지금 해군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영국을 엄청나게 비하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거는 이제 미군이 2주에서 3주 내에 이란에서 이제 빠져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은 이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든지 말든지 간에 유럽 너네 나라들은 너네 나라들이 알아서 오일을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너네가 알아서 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내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문제이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뭐가 됐든지 간에 전쟁은 이제 2, 3주 내에 이제 끝내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Bomb back to the Stone Age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망각 속으로 이제 날려버리겠다라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막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라는 거는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대로 주식시장에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난리 부르스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을 때는 막 주식시장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어제는 또 올라가는 식으로 이제 출발을 했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연설을 한 뒤로부터는 막 주식시장에 폭락을 하고 난리를 또 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연설을 이렇게 또 하는 도중에 그 이란 측에서 휴전을 요청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주장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곧바로 부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란의 외무부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는 미국한테 휴전을 하자라고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중재자들이랑 휴전 협상을 이란이랑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는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란이 뭐 직접 나서가지고 제발 좀 우리 휴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한 적 없다. 이란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든지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는 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뭐 얘기를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치고 있다 보니까 휴전 좀 하자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하는 거 보면은 진짜 허풍이 너무 심하지 않나.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지 않습니까? 양측의 소년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뭐 동맹국들이나 뭐 영국이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이제 스타머 총리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나토는 세계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동맹이다 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영국은 우리 국익에 따라 가지고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분명하게 그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를 하고 나토에 대한 헌신적인 입장을 독일에서는 재확인을 이렇게 또 시켜줬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 마르크 루비오 이 국무장관은 이 나토 동맹의 가치를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동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가 왜 굳이 나토랑 계속해가지고 같이 가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나토까지 나온다고 하면서 이란을 뭐 구석기 시대로 만든다고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혼자 외톨이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굉장히 강력하기는 강력한데 그런데 미국 혼자 외톨이가 되면서 전 세계를 지금 뭐 왕따를 만들면서 지금 동맹국들한테까지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만 외톨이로 이렇게 또 남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미래 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아무리 강력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동맹국들이랑 잘 협력을 해야지만 강력해지는 것이지 미국 혼자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미래에는 좀 불길한 그런 미래가 이렇게 또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연설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유가는 또다시 미친 듯이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든지 말든지 간에 2, 3주 내에 우리 미국은 다 철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진짜 끝내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막 유가도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막 주식시장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난리 부르스였거든요. 뭐 유가도 뭐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막 거의 120달러까지 막 가려고 하고 있고 난리를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이렇게 한 것을 이제 5가지 테이크어웨이 이 5가지 이제 주요 요점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한 이 뉴욕타임즈 뉴스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란의 전쟁을 3주 내로 종료를 시키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란이랑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란에 있는 무기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미사일을 만들거나 네, 뭐 드론을 이렇게 또 제조를 하는 그런 이제 공장들을 다 초토화를 이렇게 또 시켜버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뭐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네, 우리 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전쟁은 2주에서 3주 내에 이제 끝난다 라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첫 번째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이란을 석기 시대로 이제 돌려놓을 만큼 이 스톤에이지로 이제 돌려놓을 만큼 강력한 타격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란이랑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에서는 휴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란에서는 부인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로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정당성을 지금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이란의 전쟁은 꼭 필요했던 것이고 이 이란이 우리 미국의 위협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전쟁은 굉장히 단기적인 것이다. 이거 봐라, 지금 3주 내에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 달 조금 넘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이렇게 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전쟁이나 세계 2차 대전이나 이런 것들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단기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걸프전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금방 이렇게 또 끝났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또 끝났는데. 어쨌든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 번째로는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미군은 아마도 어쩌면은 지상군을 이렇게 또 투입을 해가지고 그 우라늄 농축된 거를 뭐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해체를 할 수도 있다. 지상군 그 특수부대를 투입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수작전 같은 것들, 뭐 특수부대를 이제 투입을 시키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미국이 이란을 엄청나게 폭격을 이렇게 하면서 그 핵 시설들에 대해 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벙커버스터 같은 것들도 막 쏘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전부 다 파괴를 이렇게 또 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특수부대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가지고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이 이란한테 그거를 뭐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네들을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우리 문제 아니다. 어차피 우리는 걸프 국가들에서 하긴 하는데 거의 하지 않고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행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하네요. 뭐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하면서도 빨리 이제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석기 시대로 되돌려 버리겠다. 하하,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이 막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난리 부르스를 지금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NPL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뭐 대국민 연설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퍼르시안 걸프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공격을 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란한테 경고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은 그거에 굴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지금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중부 사령부에서는 이란에 있는 목표 한 12,000여 개 정도를 타격을 했다. 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혁명 수비대 지휘소 같은 곳들, 뭐 탄도 미사일 기지 같은 곳들, 뭐 드론 제조 공장 같은 곳들, 잠수함 같은 것들, 뭐 함성 같은 것들, 뭐 다 공격을 이렇게 떠버려가지고 12,000여 개나 우리가 다 폭발을 이렇게 또 시켜버렸다.
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지금 이란은 우리한테 휴전을 하자라고 지금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방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이 2, 3주 내에 끝내기는 끝내는데 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고 끝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전쟁을 하고 협상을 하고 휴전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악순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용납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란은 걸프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미사일 드론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뭐 쿠웨이트 이런 곳들에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뭐 화재가 이렇게 또 발생을 하는 등 지금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소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랑 주장을 이렇게 한 것이랑 좀 이제 다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도 계속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스라엘은 레바논이랑도 지금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레바논 이제 남부 지역을 계속 이제 헤즈볼라를 이제 해체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전쟁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 중동 지역은 전쟁은 아마도 손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끝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란도 이번 기회에 정권을 지금 뒤집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 헤즈볼라도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레바논이랑도 지금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고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거든요. 유가는 미친 듯이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지율은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고 주식도 엄청나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을 이제 타개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전쟁이 이제 조만간 끝난다. 2, 3주면 끝난다. 그런데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했었을 그 당시에는 4주에서 5주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주 차예요. 지금 35일째인가 그런데 30일이 넘어섰어. 지금 5주 차인데 전쟁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대로는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이렇게 또 하기 전에는 대법원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미국 출생 그 시민권에 대해서 참관을 하러 이제 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 역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대법원에 그 구두 변론에 직접 참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90분 동안 지켜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법원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로버츠 대법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 정부 측에서 140년 전과는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로버트 이 대법관은 세상은 변했어도 헌법은 그대로이다. It's the same constitution 이라고 이렇게 또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컨스티튜션을 새롭게 이제 다시 바라봐야 할 때가 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법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It's the same constitution. 똑같은 헌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대법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논리가 허점이 너무나 많고 역사적으로 근거가 너무나 부족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대법관들도 보수파 대법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의 인구 구조에 굉장히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된다. 라고 하네요. 앞으로 50년 동안 미국에 미등록이 된 undocumented 그 인구들이 지금보다 25%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불체자들이나 이 언더큐멘트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다 이제 태어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아이들도 이제 불체자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앞으로도 이제 훨씬 더 많은 불체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타격을 입는 그런 인종은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 그러니까 멕시칸 사람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이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주요 그런 이제 불체자들로부터 거의 대부분 남미에서 많이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멕시칸들이 이제 가장 많은 수를 이렇게 차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멕시칸들이 어마무시하게 또 불체자가 늘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닐이라고 하는 그 대법관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태어나는 원주민의 아이들의 시민권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미국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인디언들, 이 원주민들의 이 아이들의 시민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정부 측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정부 측 이제 변호인은 그 확답을 이렇게 또 피하면서 그거는 생각을 해야 할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논란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헌법, 뭐 14조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대로 그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는 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재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아마도 대법원에서 이렇게 또 막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헌법이 있는데 왜 그거를 새롭게 이해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미국만 이러한 어리석은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시민권 제도를 또다시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팩트 체크를 이렇게 또 해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한 30개국 정도가 이 제도를 시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만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요거는 아마 대법원에서 이제 막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펜본디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펜본디한테 굉장히 이렇게 또 화가 나 있으면서 그러면서 파이어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소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뭐 정부 측에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펜본디 이 장관을 자신의 비전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펜본디 나랑 좀 안 맞는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도 조만간 자를 수도 있다. 파이어를 지금 펜본디를 이렇게 딸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내에 8명 정도의 이제 관계자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적들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펜본디 장관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이제 공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대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너네들 다 죽었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정적들을 싹 다 모조리 잡아다가 기소를 해버리고 막 다 뭐 쳐놓고 막 그래야 되는데 펜본디가 지금 그걸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정치적인 보복을 위해 가지고 이 법무부 장관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펜본디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충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들 눈에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부족하다.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앱스테인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 앱스테인 그 관련 서류들을 처리를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펜본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회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하네요.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이 앱스테인 그 사건을 묻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그리고 이제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그 소송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법차상의 이유로 기각이 돼버렸다고 하네요. 근데 기각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지금 이 팬본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들의 그 정적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정치적인 보복을 허벌나게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기대만큼 팬분들과 일 처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팬분들을 지금 자르고 또 다른 법무부 장관을 지금 앉히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기 후보군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리 젤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보호청 청장이면서 그러면서 뉴욕주 이제 하원 의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강력한 후임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 지인들한테 젤딘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묻고 다니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쩌면은 팬본드가 잘리고 이 리 젤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은 법무부 장관으로 새롭게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그 MBC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논평 같은 거를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서 팬본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면서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이제 얘기들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팬본드 잘리게 생겼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내에서도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려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그 백악관 대변인도 지금 뭐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뼈 있는 농담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지지율도 엄청나게 많이 낮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행정명령들도 뭐 미친 듯이 막 사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것이 다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아이 응석을 하는 것처럼 화가 나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왜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 라고 하면서 지금 다 자르고 다른 사람하고 교체를 이렇게 따르고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폴리티코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관세 도입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1년이 딱 지났거든요. 4월 달에 이제 관세 도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관세 도입 1년 뒤에 미국의 제조업의 현 주소를 지금 보자라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의 제조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내가 이러한 관세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일자리가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결과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의 일자리는 9만 8천여 개가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 제조업 일자리요. 제조업의 취업자들의 수는 9만 8천여 명이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특히 자동차 제조업 한 3만여 명 정도가 일자리가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목재업 이 부분에서도 한 18,000여 명 정도가 잘렸다, 없어졌다, 일자리가 없어졌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의 현재 이제 고용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조업의 채용률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초기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 대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이제 안 좋게 지금 기업들이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채용을 지금 꺼리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공장 건설하는 것들이 지금 지연이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매기지 않았습니까? 특히 철강들에 대해 가지고 알루미늄들에 대해 가지고 더 많은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다 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지금 비용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함으로 해 가지고 건설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부작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대로 내가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면은 모든 일자리들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결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지금 공장도 지금 제대로 건설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실효성에 대해 가지고 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반된 그런 평가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재산업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비판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세 정책은 말로만 뭐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하지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경제적인 이득 없이 물가 상승만 지금 초래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매겼는데 그런데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꼬로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이렇게 엄청나게 관세를 매겼다가 다시 물렀다가 매겼다가 물렀다가 매겼다가 물렀다가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너무나 불확실성이 크다. 이 불확실성이 경제에 가장 나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쭉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말든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뭐 100% 때렸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50%, 20%, 다시 70%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보니까 야,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니 관세를 엄청나게 매겼으니까 아니 그거를 보면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게 맞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를 며칠 뒤에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딱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 기업들이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천년만년 계속 대통령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3년 뒤면 끝날 것 같은데 3년 뒤에 이 공장을 짓는데도 기간이 많이 필요한데 3년 뒤에 정권이 바뀌면은 이것도 공장 짓는 게 돈만 버리는 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너무나 혼선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기업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또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31%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거의 대부분 아무도 지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미국의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31%는 트럼프 대통령의 콘크리트층 있지 않습니까? 마가들, 트럼피들 그런 사람들만 지금 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노동계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이렇게 했었던 UAW 전미 자동차 노조 이 회장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큰 소리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폐쇄는 계속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실질적인 결과가 어디 있느냐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미국에 있는 이제 노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경제 정책에 대해 가지고 실망감을 지금 표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 뽑아줬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다우존스는 0.5% 정도 이제 내려가고 있고요. 이 S&P 500은 0.3%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나스닥은 0.4%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식시장이 처음에 오픈을 이렇게 했었을 때는 더 많이 내려갔었다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만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감시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하락폭을 약간 만회를 이렇게 또 시켜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구석기 시대로 이제 만들어 버리겠다.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게 되돌려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가는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WTI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113달러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한 다음부터 10% 이상, 11% 정도가 이제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WTI 텍사스 그 원유가 111달러 정도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뭐 원유뿐만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세계 헬륨 생산을 하고 있는
그곳이 이제 걸프 국가들인데 3분의 1이나 지금 차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카타르가 전쟁 여파로 인해 가지고 헬륨 생산을 지금 중단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이 봉쇄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글로벌 헬륨 공급망에 비상이 이렇게 또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헬륨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만드는 데에도 이제 조만간 뭔가 무슨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반도체 가격이 폭등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주식시장의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모 대출에 지금 위기가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산 운용사 이제 블루 아울 캐피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프라이빗 캐피털, 이게 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이 블루 아울 캐피털에 이제 뱅크런 그 요청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뭐 사람들이 돈을 다 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매 한도를 5%로 지금 제한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모대출 그 위기도 지금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AI에 대해 가지고 공포가 지금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AI 기술이 급격하게 이제 발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투입이 되는 돈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이제 프라이빗 캐피탈에서 또 많이 대출을 이렇게 또 받은 것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대출 펀드에서 판매 요청이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AI에도 지금 별로 안 좋은 그런 뉴스이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프라이빗 캐피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AI에도 지금 영향을 주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수입 의약품들에 대해 가지고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를 이렇게 또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약값을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은 제약사들에 대해 가지고 그 수입 그 약품들에 대해 가지고 100%의 관세를 부과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제네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제약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뭐 일라이 릴리, 화이자, 노보 놀디스크 12개 이상의 주요 제약사들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랑 그 약값 인하 그 계약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3년간 관세를 이제 면제를 받은 상태이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3년만 이제 관세를 면제를 받은 것이지 3년 이후 이제 4년 차부터는 수입 약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100%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 이런 약 같은 것들을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관세를 100%로 지금 올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미 상무부에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떠보니까 특정 의약품들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제약 회사들은 미국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약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관세를 100%로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수입 의약품들에 대해 가지고 100% 관세를 지금 검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이런 제약사들에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3년은 우선 보장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끝날 시점까지는 지금 보장을 이렇게 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또 이제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취소를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4년 뒤에 100%로 인상을 하든지 말든지 기업들은 기다려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식료품들의 가격이 아마도 샥이 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식료품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미친 듯이 폭등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도 슬금슬금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왜냐하면은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젤 가격은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트럭들이 움직이거나 뭐 기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움직일 때에는 디젤이 이렇게 또 필요한데, 디젤의 가격이 이렇게 또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운송료가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들이 다 물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걸프 국가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원유들만 수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료를 이제 만드는 비료 원료의 공급이 지금 걸프 국가들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공급이 지금 끊겨버리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봄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비료들이 이렇게 또 많이 필요한데 비료의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의 생산 비용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식품들을 신선하게 이제 보관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냉장고를 계속 써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료품들을 포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이 필요한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을 이렇게 또 만드는 데는 원유들이 이렇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원유가 이제 상승을 하고 비료 같은 것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식료품들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물가가 이렇게, 이 식료품 물가가 이렇게 또 오른다고 하면은 선거에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왜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뽑힐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고 공화당이 장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어포더빌리티거든요. 식탁의 물가를 바로 잡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공화당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뽑혔는데 바이든 대통령 때 이 어포더빌리티가 이제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화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망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한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식료품들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힘으로 해가지고 원유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막 택 이펙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는 아마도 더 상승을 이렇게 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또 이제 기회를 포착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당을, 공화당을 엄청나게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물가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식료품들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책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비용이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민의 먹거리와 그리고 에너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라고 지금 중간선거에서 표심을 지금 공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게, 본격적인 이 샥, 이 충격은 여름 이후에 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식료품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쟁 일어나기 전에 이 다 지금 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급격한 상승은 없다. 그런데 여름 이후에는 지금 이 유가가 폭등하고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와가지고 여름 이후에 식료품들의 가격이 아마도 많이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름 수확기 이후에 소비자 가격이 본격적으로 치솟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특히 신선 제품들이 즉각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조만간 또 이제 그로서리 샥이 이렇게 또 오면서 식료품들의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중간 선거에 크나큰 영향을 이렇게 또 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연설을 이렇게 또 한 뒤로 유가가 10% 이상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특히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10% 이상 상승을 이렇게 하면서 배럴당 111달러 정도를 거래를 이렇게 하고 있다. 브렌트유 역시 6% 이상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107달러를 기록을 이렇게 했다. 보통 브렌트유가 항상 더 비쌌거든요. 그런데 텍사스 원유가 지금 더 비싸게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2주에서 3주 내로 이제 끝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란에 대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석기 시대로 스톤에이지로 되돌려 놓겠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을 가중을 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이란은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뭔가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미친 듯이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 그 통행 문제에 대해 가지고 손을 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석유 수입을 하는 그런 것들은 각자의 국가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 각자 국가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다. 라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다시 말해가지고 이 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일으켜 놓고 미국은 그 문제, 그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가 된 것에 대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폭망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금 회피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전문가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투자자들은 시장에서는 전쟁 종료 아니면 확전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결과를 이렇게 기다려 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2, 3주 내에 끝낸다. 그런데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더 장기화가 되는 그런 경로로 이제 진입을 이렇게 하고 있다.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오르다가도 미친 듯이 내려가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불확실성이 너무 커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다 빼던지, 아니면은 이제 전쟁이 조만간 끝나겠구나 하면서 다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막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앞으로 주식시장은 계속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이제 또 실적 발표를 이렇게 됐는데, 지난 1분기 실적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인도 실적은 그 자동차를 이제 인도로 한 그 실적은 예상치를 이렇게 또 하회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인도량은 35만 8천 대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를 해가지고 14%가 감소를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산량은 40만 8천 대를 생산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하네요. 생산을 40만 8천 대를 이렇게 됐는데 인도량은 35만 8천 대. 5만 대 가량을 더 많이 생산을 했다. 그러니까 5만 대 가량이 덜 팔렸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분석가들이 예상을 이렇게 한 것은 한 37만 대 정도를 인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35만 8천 대여가지고 예상치보다 더 적게 이렇게 또 인도를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테슬라의 주식은 4% 넘게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판매를 한 그 모델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테슬라 모델 3랑 테슬라 모델 Y였다라고 합니다. 전체 인도량의 97%를 차지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테슬라 모델 S랑 그리고 이제 테슬라 모델 X는 이제 생산을 중단한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공장에다가 캘리포니아 그 프레몬트 공장에다가 이제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생산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캡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산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들어가지고, 올해가 아니구나. 작년이죠. 작년 9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전기차에다가 주는 그 7,500달러 보조금을 이제 끊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종료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전기차 진짜 판매가 타격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입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오너 리스크,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구구 정당을 막 지지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으로 인해 가지고 판매가 많이 내려간 것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시작을 함으로 해가지고 유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신차 판매는 좀 주춤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테슬라의 이번 1분기 차량 인도량은 생각보다 좀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코카콜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카콜라에서 13개의 외식 체인과 공동 마케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미국의 이제 레스토랑 방문객 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2월 달에 2% 정도가 이제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소비자의 38% 정도가 지난 1분기에 외식 지출을 지금 줄였다라고 답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외식 업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진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라고 하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뭐 매출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금 같은 것들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지 못해가지고 경영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마진이 있는 음료 판매를 지금 확대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탄산 음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진이 굉장히 높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를 많이 팔아야지만 식당을 이렇게 또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왜냐하면은 지금도 사람들이 이 가격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코카콜라랑 외식 업체들이랑 협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마케팅을 이렇게 또 해서 코카콜라 더 많이 주문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이렇게 또 짜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코카콜라에서는 누구랑 이렇게 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알비스, 도미노 피자, 판다 익스프레스, 웬디스 이렇게 또 해가지고 13개의 유명 체인이랑 광고에 이렇게 또 참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인들은 코카콜라에다가 별도의 광고비를 지불을 하지 않고 파트너사로 혜택으로 이렇게 또 누린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코카콜라에서는 음료 공급 업체에서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 지금 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코카콜라가 단순히 이제 공급을 이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레스토랑의 매출을 이제 증대를 하는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같이 이렇게 또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코카콜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식 업체가 감기에 걸린다고 하면은 코카콜라도 감기에 걸린다. 외식업체가 이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코카콜라 역시 매출이 떨어진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는 자사의 파트너들이랑 같이 잘 성장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에서 13개의 외식업체들이랑 협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광고 캠페인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코카콜라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그런데 설탕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코카콜라 제로를 많이 먹고 있기는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데 외식은 요즘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실제로 많이 이제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리고 임금도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안 오르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안 먹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뭐 서로 힘든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시행을 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전에는 그 미국의 입장을, 이 미국의 제조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번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시행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성적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결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보다 미국 밖에서 수익이 훨씬 더 좋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 가지고 미국 시장이 별로 안 좋았다, 미국 밖에서의 시장이 훨씬 더 좋았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지금 외톨이가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지. 이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수익률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미국의 수익률보다 더 좋았다라고 하네요. S&P 500 지수보다 다른 시장들이 더 수익률이 더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AB USA, Anywhere but USA라는 그런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만 아니면은 어디든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얼웨이스 치킨 사오 닦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또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만이 이제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다가만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외, 다른 곳에다가 지금 투자를 많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옛날에는 막 바이 아메리카, 이 바이든 대통령 때는 돈들이 뭐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시행을 한 뒤로는
미국 이거 아닌데 생각을 이렇게 또 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돈을 이렇게 또 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외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투자자들도 미국에다가 빼고 anywhere but USA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 말고 다른 데다가 투자를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는.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그 한국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결과는 별로 안 좋았다 라는 그런 뉴스들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리조나에서 어떤 여성이 32년 전에 13살에 행방불명이 됐었다고 합니다. 실종이 이렇게 또 됐었는데, 그런데 32년이 지난 지금 살아있는 채로 발견이 됐다라고 하네요. 1994년도에 아리조나주의 어떠한 13살짜리 소녀가 행방불명이 됐다. 자신의 말이 있는 마곡간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집을 나갔는데, 그런데 그 뒤로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때 실종 신고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뭐 수사가 이렇게 또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단서 하나 찾지 못하고 그냥 미해결 그 상태로 이렇게 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 전에 콜드 케이스 유닛에서 미제 사건 전담반에서 현대적인 그런 수사랑 그리고 기술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단서를 이렇게 또 확보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확보를 이렇게 또 하면서 어제 4월 1일에 크리스티나의 행방불명이 된 이 크리스티나의 신원을 이렇게 또 확인을 이렇게 또 하면서 살아있음을 공식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2년 전에 실종이 됐는데 살아있는 채로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여성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40 몇 살이야. 40대 이제 후반을 이렇게 달리고 있는 그런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그녀의 사생활 보호를 이렇게 또 위해 가지고 세부 사항은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이제 장기 미제 사건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풀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장기 미제 사건들을 하나둘씩 해결을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